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된 윤기승이라고 합니다. 본래 교재에는 산업재산권이 있고, 이제 저작권 이런 순서로 되어 있고, 또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도 상표권, 디자인권, 그다음에 이제 특허권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순서를 바꿔서 산업재산권 중에 특허법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그다음에 저작권법 이런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특허법 중에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차를 보면요. 지적재산권 개요, 특허법의 목적, 그 다음에 발명의 성립성 이런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 Intellectual Property에 줄여서 IP라고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요,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산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이제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적재산권은 형태를 갖추지 않은 그런 재산이라는 의미에서 무체재산, 그래서 이제 무체재산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요,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데 연구 개발자를 보호한다든지 소비자를 보호한다든지 또는 이제 상거래 질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적재산권이 이제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개발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특허라든지 실용실안이라든지 이쪽이 이제 연구 개발자 또는 디자인 보호법상 디자인권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 개발자를 보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은 아무래도 상표법적인 측면이 강하겠죠. 그다음에 건전한 상거래 질서 보호라고 하는 것은 부정경쟁 방지법, 이런 것들이 이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적재산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재산권은 이제 특허청하고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바로 산업재산권이죠. 이런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특허권, 실용실황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특허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실용실화는 고안을, 디자인권은 디자인, 즉 물품의 디자인을, 상표권은 상품의 표장인 상표를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다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기로 하고요.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작물을 보호 대상으로 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보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 동물이 창작을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작물이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표현한 익스프레션을 이제 보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창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걸 베끼지 않은 그런 상대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베끼지 않기만 하면 두 개의 그런 저작물이 동시에 존재할 수가 있는 그런 상대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작권법은요, 저작자 및 저작 인접권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작자를 보호하는 게 바로 이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이고요. 그 다음에 저작 인접권자를 보호하는 게 이제 저작 인접권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저작 인격권은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의성 유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저작 재산권은 이제 복제권, 공용권, 공중 송시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제권을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복제라고 하는 것은 뭐 복사를 했다든지 또는 뭐 글을 보고 뺏겼다든지 또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를 뭐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복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 무단으로 영화라든지 음원을 다운로드 받으면 복제권 침해가 되는 게 이제 원칙이겠죠. 그렇지만 저작 재산권은 일정한 경우에 이제 제한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인 경우, 즉 어떤 개인이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경우에는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저작권법이죠. 그래서 그 영화라든지 음원 그런 것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게 이제 자기나 자기 가족을 위해서 다운로드 받는다 그러면 이제 그 복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 다운로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표현은 아닌 거가 되어 있습니다. 불법 업로딩은 이제 많이 맞는 표현이 되겠지만 불법 다운로드라고 하는 것은 옳은 표현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 인접권자를 보호하는 게 이제 저작 인접권인데요.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자기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부르면 뭐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작사 작곡한 노래를 자신이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에 대한 음원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그 음원을 사용했을 때 그랬을 때 그 노래를 부른 가수, 다른 말로 하면 실현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실현자의 권리 보호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현자라든지 또는 음반 제작자라든지 방송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작 인접권이라는 것을 이제 두고 있고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경계선상에 있는 걸 가지고 신지적재산권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러한 신지적재산권은 이제 반도체 배치설계라든지 또는 전통지식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됨에 따라서 또는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새롭게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이제 신지적재산권의 영역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자동차가 있는데 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든지 뭐 또 다른 그런 것들, 기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특허권의 이제 보호 대상으로 되는 거죠. 즉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명이기 때문에 발명 등이 이제 특허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용실한 백미러라든지 또는 이러한 자동차 바퀴라든지 이런 조향등 같은 경우가 이제 실용실한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그런 고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동차의 외관, 이게 바로 이제 디자인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상표, 이게 바로 이제 상표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 하나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산업재산권이 필요가 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 이제 특허라든지 실용시간이 많겠습니다. 디자인 상표보다는 특허나 실용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존속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업재산권의 존속기간을 보면 특허권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지금 이 표현은 뭐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권이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특허권을 20년간 보호해라고 하는 것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특허권을 받은 다음에 20년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특허권을 받은 다음 그때부터 이제 그 특허권이 시작이 되지만 그 특허권이 끝나는 시점,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실용실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용실한도 설정 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맞고 이 실용실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전부 다 보면 그 존속기간이 만료기간을 말하는 거죠. 만료기간이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이고 실용실한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디자인권하고 상표는 조금 다릅니다. 디자인권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디자인권의 보호기간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이 되겠습니다. 물론 2014년 7월 1일자로 이제 디자인보호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법 내용에서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시작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 특허처럼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현재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5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표도 이제 디자인권과 마찬가지로 설정 등록일로부터 권리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것도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표인 경우에는 독특하게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갱신 등록 출원하게 되면 10년씩 갱신 등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표는 영구무한히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그런 그 명품 백 같은 경우 그런 거 만약에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가 소멸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 백 이름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상표 같은 경우에는 설정 등록부터 10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다라고 하더라도 갱신 등록 출원해서 또 10년간 갱신하고 그래서 영구 무한히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상표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저작권을 보면 저작권은 존속기간이라고 안 하고 이제 보호기간이라고 하는데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사람인 경우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인데 원칙적으로 생존하는 기간 플러스 사후 70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교재에서는 이제 생존기간 플러스 사후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개정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이제 발간된 책이라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러한 그 사후 70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보호기간이 늘어난 것은 2013년 7월 1일자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생존기간 플러스 이제 사후 70년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제 저작권법에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의 이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법의 목적은요, 산업재산권법, 즉 특허권, 실용실황권, 디자인권, 상표권 이런 산업재산권 같은 경우는요, 산업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요, 문화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독점 배타권이 있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법인데요. 특허권이라든지 상표권 같은 그런 그 산업재산권이라든지 저작권은 권리 소유자한테 독점 배타권을 보장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이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경쟁이 제한이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자의 인격적 보호를 하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작권인 경우가 이제 그런데요.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자의 정신이 그대로 저작물에 드러나기 때문에 인격적 요소를 보호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동일성 유지권이라든지 공표권이라든지 성명 표시권 같은 그런 저작 인격권을 두는 그런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또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요, 무체재산권이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침해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타국에서도 침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국제출원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저작권법은 그렇지 않더라도 별도의 출원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랜드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는 그런 어원은요, 노르웨이에서 이제 유래된 것인데, 달구어 지진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가축과 이웃의 가축을 구별하기 위해서 인두로 지져서 표시했던 데서 이제 나온 거가 바로 이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브랜드의 정의를 보면, 블랙스 로 딕셔너리라고 하는 그런 사전에서 보면, 판매자나 제조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확인하고 이들을 경쟁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이름이나 상징, 이것을 이제 브랜드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이제 마케팅 협회에서는 판매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판매자의 것들과 구별하는 그런 이름, 용어, 디자인, 상징 또는 다른 특징을 브랜드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런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영국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인터브랜드사거든요. 이러한 인터브랜드사에서는 적절히 관리된다면 가치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유형 및 무형의 상표에 상징화되어 있는 속성들의 혼합, 이것을 이제 브랜드라고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브랜드에 대해서 브랜드 이름, 브랜드 이름은 상품의 주요한 연상과 핵심 주제를 이제 브랜드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브랜드의 이름은요, 상표법상 보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로고와 심벌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표법상 보호를 하고, 하지만 슬로건은 상표법상 보호를 하지 않고 또 저작권법으로도 이제 보호를 하지 않습니다. 패키지 디자인 같은 경우는 입체 상표로서 이제 보호가 가능하지만, 이러한 그 패키지 디자인이 입체 상표가 자타 상품 식별력이 없다든지 또는 상품의 포자의 기능만을 나타내는 경우는 상표법상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캐릭터인데요. 캐릭터는 의인화된 그런 만화 형태로 표현된 그림이 이제 캐릭터인데, 일정한 경우에 저작권법으로 보호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캐릭터가 이제 상품하고 관련 있을 때는 상표법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캐릭터가 물품에 구현되면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리 상표라든지 색채 상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상표법상으로 보호가 되고, 특히 이제 소리 상표와 냄새 상표 같은 경우는 한미 FTA로 인해서 이제 소리 상표, 냄새 상표가 상표법상 상표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상표의 정의 규정이 이제 넓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서체 같은 경우인데, 타이페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서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도 되지 않았고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서체 같은 경우는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보호를 하지 않았고요. 저작권법에서는 물품성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보호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디자인보호법으로 이제 서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디자인보호법으로 이제 서체를 보호하게 되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면 다음 지적재산권 중 보호 취지가 다른 것은 어느 것인가?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실용실현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실용실현법은 이제 산업재산권법이기 때문에 산업발전을 이제 보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은 문화발전을 그 보호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중 무방식주의를 취하는 것은 이런 문제인데 산업재산권법은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해서 그 다음에 실체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없으면 등록 결정하고 그다음 일정 기간 내에 이제 그 특허료라든지 등록료를 납부를 하게 되면 직권으로 설정 등록되면 권리가 발생하는 게 바로 산업재산권입니다. 이러한 산업재산권은 특허법, 특허법, 실용실현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이렇게 있죠. 그렇지만 저작권법은요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주의를 취하지 않는 그런 무방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번 보면 다음 지적재산권법과 보호 목적이 바르지 못한 것은 근데 특허법은 산업발전 위반이 맞죠. 디자인보호법은 업무상의 신용유지, 업무상의 신용유지는 상표법의 이제 보호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 상표법은 수요자의 이익보호, 그 다음에 부정경쟁 방지법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그렇기 때문에 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권리에 대한 존속기간을 나열한 것은 그 중에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죠. 특허권, 등록일로부터 20년, 이게 틀렸죠.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부터 20년,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어 있습니다. 실용실화는 등록일로부터 시작해서 출원일로부터 10년, 디자인권은 등록일로부터 15년,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 그 다음에 저작재산권은 생존 중 및 사후 70년. 교재는 여기 이 5번의 문제에서 사후 5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개정법 내용을 이제 해서 정답을 1번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사후 50년에서 사후 70년으로 여기를 이제 바꿔놨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특허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1조에는 이제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을 가장 밑에 놓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을 촉진해서 궁극적인 그런 그 특허법의 목적이 산업 발전입니다. 그래서 산업 발전을 이루는 게 바로 이제 특허법의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보호와 이제 발명의 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발명의 보호와 발명의 이용은 충돌됩니다. 예를 들면 발명의 보호를 강조하게 되면 그 발명의 이용이 저해되고요. 발명의 이용을 강조하게 되면 권리자의 보호가 이제 소홀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적절히 비교 형량에서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느냐 이런 것을 이제 위주로 해서 이제 법률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발명의 이용보다는 발명의 보호 측면에 조금 그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발명의 보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의 보호는 이제 실체적 보호와 절차적 보호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발명을 완성을 하게 되면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의해서 선사용권이라든지 보상금 청구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등록에 의해서 즉 특허권이 발생을 하면 독점 배타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독점 배타권에 의해서 보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차적으로 공지 예외 적용 주장이라든지 정당 권리자 출원,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정당 권리자 출원, 그 다음에 조약 우선권이라든지 국내 우선권이라고 하는 이러한 우선권 제도, 그 다음에 분할 출원, 변경 출원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발명이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보호하고 조금 충돌되는 개념이 발명의 이용인데 우선 이러한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과 공개에 의한 이용이 있습니다. 실시에 의한 이용은 특허권자가 자신이 실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 발명의 보호하고 발명의 이용이 어떻게 보면 충돌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죠. 이제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허권자의 실시가 아니라 제3자의 실시죠. 제3자가 정당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제 특허권자하고 라이센스 협약을 맺어서 실시한다든지, 또는 예,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든지, 또는 특허권이 소멸됐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시가 합법적인 실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개에 의한 이용이 될 수가 있는데, 특허는요, 공개를 대가로 권리를 주는 게 이제 특허입니다. 그래서 예,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면 강제로 이제 출원 공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설정 등록을 받으면 등록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원 공개라든지 등록 공고가 되면 이게 이제 키프리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에 뜨게 되는데, 이러면 이러한 그 공개된 문헌을 보고 다른 사람이 중복 연구라든지 중복 투자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과 이제 공개에 의한 이용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법 제2조 정의 규정에 보면 발명이라 함은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예, 이렇게 이제 정의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제 발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 규정에 딱 놓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명확하죠. 대신에 새롭게 발생하는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좀 차이죠. 미국은 이제 발명을 정의 규정에 두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거에 대한 어떤 유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명확하긴 하지만 유연성은 좀 떨어지는 그런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발명을 좀 더 분설해서 보면 자연 법칙을 이용해야 되고요. 기술적 사상이어야 되고 창작성이 있어야 되고 고도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전체로서 이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부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고 일부는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그러면 이제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자연 법칙을 이용한다 하면 일정한 확실성과 반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에 대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일정한 확실성과 반복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어떤 때는 나왔다, 어떤 때는 나오지 않았다. 이러면은 이게 발명이라고 볼 수, 자연 법칙을 이용한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없겠죠. 그 다음에 발명자가 자연 법칙을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만 하면 되지 이 자연 법칙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적 사상이어야 돼요. 즉 특허는요, 발명을 보는데 이 발명은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 사상인,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그런 착상인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작성이 있어야 됩니다. 창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인위적인 정신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창작성인데, 이러한 발명은 이제 창작성인데, 이러한 발명은 발견하고 구별이 됩니다.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고, 발명은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발명이죠. 그래서 이제 번개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낸 거기 때문에 발견이고, 이러한 번개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피레침 같은 게 이제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도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실용신안하고 구별되기 위해서 이제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실용신안에서는 고도성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특허하고 실용신안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고도성 유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명이 성립성이 없는 예는 비발명과 미완성 발명이 있습니다. 비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이 아닌 거고,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발명에 이르지 못한 게 이제 미완성 발명이 되겠죠. 비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법칙 그 자체. 그러니까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되는데 자연법칙 그 자체는 이제 발명이 아니란 거죠. 예를 들면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 이것은 이제 자연법칙이기 때문에 자연법칙 그 자체이기 때문에 발명이 아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어떤 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법칙에 위배된 거, 연구운동의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 이제 발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끔가다가 보면 그런 연구운동의 기계장치를 가지고 뭐 특허 출원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절대 특허로서 인정이 안 됩니다. 즉, 발명의 성립성이 없다고 해서 이것은 이제 특허를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연 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도 바로 이제 비발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법칙이라든지 게임의 규칙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이제 발명이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도 발명이 아닙니다. 과제 해결 수단이 완전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든지, 과제 해결 수단은 있지만
과제 해결이 이제 현재 의심스러운 경우, 그런 경우에는 미완성 발명이라고 해서 발명의 성립성이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명의 성립성을 흠결한 경우에 그 취급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특허 출원한 상태에서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를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심사를 받는 상태에서 출원 단계에서 발명의 성립 요건이 위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건 흠결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없다고 해서 이제 거절되고요. 그 다음에 명세서 기재불기, 즉 발명의 상세 설명이라든지 특허 청구 범위 기재 방법 위반이라고 해서 이제 거절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완성 발명을 출하한 경우는 거절료 동기를 받는데, 거절료 동기를 받으면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거든요. 그 기간 내에 미완성 발명을 완성 발명으로 보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신규사항 추가 금지 위반으로 이제 거절되도록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출원 단계에서 거절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위와 똑같은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무효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출원 단계에서 거절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착오로 등록되면 무효 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발명의 성립 요건 위반 시에 이제 취급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 지적재산권에 대한 첫 강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29강이 남아 있는데 29강에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고요. 다음 강의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